대구 수성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의용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국 동아군수가 맑은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간 사계절 관광지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이어 15일 또다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의용 할인을 위해 매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수성구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이나 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현실을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수성구의 어르신 임의용 할인 지원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130개의 경로우대 업소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성구에 11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경로우대 지정 업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몇 년 정도 수성구에 사셨어요? 11년. 경로우대 지정 업소 들어본 적 없었어요? 지금 연세가 실례지만 30년 된 제도거든요. 다른 임의용실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요. 또 다른 어르신 역시 홍보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는 지금 모르니까는 못하지. 그것을 많이 알려줘야 그 아파트 그 광고판에 붙이든지 그런 것을 해야 아파트 사람들도 알고 이런 반상이 없으니까. 그런 광고 효과가 없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몰라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관계자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머리 자를 때 할인해준다는 미용실에서.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하는데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지가 나오잖아요, 수성구에. 그냥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수성구청 홈페이지 복지정보에는 경로 우대 업소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업소 내 게시된 이용요금에서 임의용업은 커트 기준 30에서 50%, 목욕업은 사우나 기준 2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성구는 홍보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표지판만으로는 혜택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새로운 표지판을 제작해 배부하며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 업소에 뭘 해준다는 거지를 인지를 못하신 상황, 그러니까 표지판만 봐서는 경로우도 없었다. 그냥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데다 뭐 아니면 어르신들이 부족하는 업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작년 12월에 새로 만들었다. 저는 또 좀 이렇게 도시락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또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 이용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 정책이 대상이 아주 폭넓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행정이 방임함으로써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와 여러 가지 이용 방안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어르신 임의용 할인 사업이 진정한 복지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혜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여주기식 홍보를 넘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민선 8기의 여정이 어느덧 3년을 지나 남은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박현국 봉화군수는 LG 헬로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맑은 자연 환경과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계절 관광지 구축에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서 청정한 자연을 자랑하는 봉화군. 박형국 봉화군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계절별 축제로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방침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사계절 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완성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연 환경에서 전국에서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특성을 활용한 벚꽃 엔딩 축제는 올해 경북 산불로 취소돼 내년에 처음 선보입니다. 무랴 저수지를 둘러싼 아름다운 벚꽃길에서 마지막 분홍빛 낙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봉화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은어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대표축제로 은어잡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을 산의 정기를 듬뿍 담은 송이축제도 봉화하면 떠오르는 콘텐츠입니다. 한약재를 먹고 자란 한약우와 함께 어우러져 맛과 향의 절정을 이룹니다. 경북에서 가장 추운 겨울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분천 산타마을 축제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가 찾아 관광객들을 맞는 가운데 가로 90m, 세로 40m 규모의 웅장한 산타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돼 마을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합니다. 봉화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K-베트남밸리 조성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문화와 경제가 융합되는 장소로 추진됩니다. 베트남과의 문화 교류 또 국제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으로 봉화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양수발전소 건립에도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닌 주변의 캠핑장, 모노레일 설치, 또 산림 체험 시설, 산림 휴양 복합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과 풍부한 산림 자원을 비롯해 뚜렷한 사계절의 특성과 국내 유일의 베트남 유적지를 품고 있는 봉화군. 풍부한 즐길거리를 더해가며 산간오지라는 과거의 이미지 대신 꼭 찾아가야 할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15일에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되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21년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16일까지 학생평가 전 과정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시행합니다. 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시험기간 외부인 무단 출입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범 보안 장치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4일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이어 15일에도 또다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을 챙기라는 특별 지시를 한 이후에 김 총리의 경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준비 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회의장과 만찬장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보고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경상북도, 경주시,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15일에는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김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부터 약 100여 일의 준비 기간 동안 국민 보고 방식으로 에이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숙소와 행사장은 건설 중, 프로그램은 기획 중, 서비스는 준비 중이라며 9월 중순까지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다지고 또 다져야 세계를 초대할 수 있다면서 고민되는 지점마다 국민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함께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이펙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에 지원 요구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상북도는 에이펙 성공 개최와 관련해 8월 말 개최하는 에이펙 최초의 문화 고위급 회담과 9월 2025 경제국제포럼, 한 에이펙 비즈니스 파트너십, 10월 최고 경영자 회의와 기업인 자문위원회 등 주요 경제회의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 브랜드와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에이펙 2025 코리아 기념공원 조성, 정상회의장 경관 조명 설치 등에 대해 250억 원의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세계 경주 포럼과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등 에이펙 개최 이후에 특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정상회의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최 도시로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6년 8월 21일부터 13일간 열리는 세계 마스터스 육상 경기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등에서 35개 종목이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11,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28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55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2017년 세계 마스터스 실내 육상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내년 대회가 열리면 세계 최초로 실내외 마스터스 육상 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안동시와 주식회사 SK플라즈마가 혈액 제제 공장 증설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존 투자에 더해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내 8,000제곱미터 부지에 약 1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7년까지 물류창고 등 부속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제제 전문 기업인 SK플라즈마는 2018년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후 혈액 제제 의약품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청송군이 18일까지 지역 내 8개 읍면 사무소에서 조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송군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행정 혼잡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빠르게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으로 오는 21일부터 2차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